여러분, 재패니메이션 거장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애니메이션 하나만 흥한 게 아니라 감독 자체가 브랜드가 된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나 대중성을 완전히 잡고 날아오른 신카의 마코토를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이 두 사람만큼 이 재패니메이션 거장이라는 명성을 이을 사람으로 오늘의 주제인 호소다 마모루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시절 볼레로의 가치를 알려주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부터 썸머워즈, 늑대아이로 거장으로서 손색 없는 실력을 보여줬지만 이후부턴 점점 내리막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호소다 마모루는 거장이 되지 못했는가로 캐치프라이즈 구조를 통해 천천히 그의 작품을 따라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그려볼게요. 호소다 마모루는 애초에 지브리의 DNA를 동경하던 미야자키 키즈였습니다. 그의 그린 콘티를 보고 애니 제작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브리의 인턴을 넣었는데 두 장의 그림을 보는 인턴 채용 시험에서 무려 150장이 넘는 그림을 제출했던 거죠.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그리고 불합격 통보와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지브리는 장인의 세계라서 자네처럼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네. 자네를 채용하면 오히려 재능을 없애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탈락시킨 것이라네. 이건 인턴으로 지원했던 모든 사람 중에서 단 2명에게만 이렇게 미야자키가 직접 편지를 썼던 겁니다. 지브리와 결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호소다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는 감독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전성기였죠. 슬램덩크, 세일러문, 포켓몬부터 명탐정 코난, 에반게리온, 슬레이어즈 등등 헤이세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3월 90년대 끝자락에 엄청난 작품이 공개되죠. 바로 호소다 마모루의 디지몬 어드벤처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TV 시리즈인 디지몬 어드벤처가 나오기 하루 전날 프롤로그 형태로 개봉을 한 작품이었거든요. TV판과는 굉장히 다른 감독의 색깔이 가득 들어간 다크한 분위기였어요. 이 작품에 바로 볼레로를 삽입하면서 그 시절 선택받은 아이들의 귀에 꽂히는 클래식을 선물했죠. 그리고 엔딩에는 이 음악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왔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둔 세상이라. 볼레로부터 버터플라이까지 이런 음악들과 함께 호소다 특유의 작화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그야말로 90년대 끝자락에 나온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를 보신 분들은 유독 기억에 남는 회차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전설의 20이라죠. 갑자기 현실 세계로 오게 된 테일이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디지몬 세계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회차를 호소다 마모루가 연출했습니다. 특유의 다크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 8번째 선택받은 아이인 나리를 소개하는 중요한 회차였는데 여기서 그 전설의 명장면이 탄생했죠. 기다려, 아구몬! 나도 같이. 나리야, 반드시 돌아올게. 아구몬을 이대로 혼자 보낼 순 없어. 감기 빨리 나으라. 오빠. 이러한 재능으로 제작사인 토에이는 두 번째 극장판도 호소다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탄생한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은 말할 것도 없죠. 프랜차이즈 영화임에도 호소다 색깔이 강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명실상부 디지몬 극장판 중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40분이란 짧은 러닝타임의 극장판으로 2000년 일본 박스오피스 순위 5위에 오르며 21억엔 이상을 벌어들였죠. 그리고 2000년 8월 스튜디오 지브리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감독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번 까였지만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 지브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의욕도 앞섰고 원작도 너무 어려웠기에 갈피를 못 잡았어요. 물론 당시 지브리가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작 중이어서 이 팀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2002년 4월 겨우 호소다가 이끌던 팀이 해체되고 사실 해고, 강판당한 거죠. 이것으로 호소다뿐만 아니라 함께한 다른 애니메이터들도 해고당했어요. 결국 하울은 처음부터 미야자키가 다시 설계에 나갔습니다. 이후 호소다는 우울증까지 걸렸고요. 다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죠.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기회로 프랜차이즈 작품을 맡게 됩니다. 바로 원피스 극장판
오마츠리 남작과 비밀의 섬이죠. 기존의 원피스 극장판의 경우에는 원작자인 오다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원피스는 오다였다면 이 오마츠리 남작과 비밀의 섬은 그야말로 호소다의 색깔이 또 다른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다크하면서도 기괴한 연출로 동심을 파괴하는 내용이었기에 아마 지브리 때문에 감독이 우울증까지 왔어서 호소다의 다크함을 더 많이 투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원피스를 기대하고 동심 가득한 포스터를 본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개봉 당시에는 호평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원피스 극장판 시리즈라는 이야기와 함께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작품 중 하나죠. 오히려 원피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작품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평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호소다는 수많은 소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2005년 14년간 근무했던 토에이를 떠납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중편 소설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 제작을 하게 되었죠. 물론 중편 소설이었기에 후반 스토리는 오쿠데라 작가와 호소다가 쓴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시달소는 호소다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화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토에이에서 14년간 근무를 하고 디지몬부터 원피스로 이름을 알렸어도 그의 오리지널 작품을 돈 주고 보기에는 그만큼의 명성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작 6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을 천천히 타기 시작하더니 무려 9개월간 100군데 이상의 극장에 걸리며 흥행 수위만 2억엔 이상을 벌어들였죠. 이후 약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본격적으로 호소다는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시다소는 그동안 타임리프 장르의 틀을 깬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 전에 타임리프라고 하면 대부분 주인공이 세상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죠.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걸린 선택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굉장한 시련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시달소의 마코토는 결이 너무 다르죠. 보통 노래방을 더 즐기기 위해 쓴다든지 혹은 시험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함이나 맛있는 걸 한 번 더 먹기 위해서라든지 정말 사소한 일에 사용하죠. 그리고 마코토의 이모도 이걸 엄청난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후반에는 타임리프가 꼭 필요한 순간 능력을 쓰지 못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전부 10대 시절에 남는 후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관객은 타임리프라는 것을 겪지 못했음에도 마코토의 마음에 많이 이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즉 큰 틀은 타임리프라는 판타지 요소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성장이라는 테마를 통해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성장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돌리기 위해 과거로 가기 위해 달렸던 마코토가 후반에는 미래를 위해 달리는 모습을 통해 이 영화를 절대 잊지 못하게 호소다 감독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죠. 미래에 待ってる。すぐ行く。走っていく。 이렇게 시달소로 큰 성공을 거둔 뒤 3년 후인 2009년 8월 썸머즈라는 또 다른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우리들의 워게임과 굉장히 흡사하다 못해 거의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설판에는 공식적으로 원작이 우리들의 워게임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작인 시달소의 매력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지금보다 발전된 멀티버스와 AI를 그리면서 동시에 대가족이라는 설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달소만큼의 여운을 남기지도 않고 우리들의 워게임에서 보던 맛이었기에 평가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소다 특유의 여름 향기를 잘 담았기에 16억엔 이상이라는 흥행 수익으로 또 한번 성공을 맛보죠. 그리고 약 3년 뒤 2012년 호소다의 전성기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평가받는 늑대아이가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작품은 시달소의 성장이라는 소재와 서머어즈의 가족이라는 소재를 적절하게 장점만 가져와 완성한 그야말로 호소다의 인생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늑대인간이라는 판타지적 소재로 영화를 끌어가다가 후반에는 전혀 다른 한 시간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뒤통수를 기분 좋게 때리는 영화였죠. 특히 초반에는 엄마인 하나의 성장서사를 담았다가 중반부터는 성별도 성격도 완전히 반대인 유키와 아메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장통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부여한 영화 중 이만큼 완벽하게 짜인 작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연출적인 스킬도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마주를 통해 작품을 끌어가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일단 초반에 남편이 죽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설정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환상의 빛이 참고했고 영화의 명장면으로 뽑히는 첫째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 또 중반부 아이들의 성장을 학교 복도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영화 업이 생각나는 롱테이크로 활용했죠. 거기에 호소다가 존경하면서도 미워할 수도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집 토토로를 오마주로 삼아 시골집을 만들어 스토리를 이어갔습니다.
왜 지금도 애니메이션 롱테이크 하면 업이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롱테이크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한테 짧은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다는 느낌을 줘야 후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게 연출적인 스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늑대아이는 2번이나 롱테이크를 사용합니다. 그 2번이 모두 캐릭터와 함께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사를 부여해요. 그렇게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빗소리의 볼륨을 크게 해놓고 전개를 이어가는데 막상 죽은 남편을 발견한 순간에는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봐도 감독의 노란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죠. 그리고 꾸준히 동물병원과 소아과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나 도시와 시골 사이에 두고 하는 고민, 또 아이들이 커서 학교와 숲의 갈림길에서 하는 고민, 더 나아가 인간과 늑대 사이에서의 고민은 그동안 호소다가 꾸준히 보여준 성장이라는 테마와 정말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자연경관은 정말 잘 그렸죠. 시골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과 영화 후반에 나오는 여름에 찾아온 태풍은 서사와 함께 녹아진 자연경관을 보는 재미도 확실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로튼토마토 신선도 95%, IMDb에선 8.5점으로 해외에서까지 호소다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시달소 서머어즈 늑대 아이라는 호소다 마모루의 전성기 3부작을 완성시키며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이제는 일본 현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소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믿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명성을 안고 3년 뒤인 2015년 괴물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늑대 아이의 경우에는 호소다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상태로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서 육아에 관한 부분에선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괴물의 아이는 호소다가 첫 아이를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전작 늑대 아이가 이웃집 토토로를 오마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괴물의 아이는 꼭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생각나는 작품이었어요. 좁은 통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모습, 처음 마주친 시장과 같은 풍경들부터 10대 아이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성장을 겪는 서사까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생각나죠.呆れた。これ全部食べ物やよ。千尋というのかい。はい。贅沢な名だね。今からお前の名前は千だ。まだ名前聞いてなかったな。言わない。あ？個人情報だから。じゃあおめえは今からキュータだ。 그렇게 성장 요소와 판타지, 호소다 특유의 액션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가장 성공하기도 했죠. 다만 저는 솔직히 여기서부터 호소다 감독의 고지적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요 몇몇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캐릭터성과 후반 엔딩까지 가는 과정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치로 히코라는 캐릭터를 정말 허무하게 풀어내고 허무하게 엔딩을 맞이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호소다 치고는 아쉽다는 이야기지 솔직히 작품성으로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호소다 특유의 반전 있는 순간을 만들지 못했고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후반에도 이어지다 보니 영화가 전체적으로 편면적이다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호소다의 능력을 의심할 순 없었죠. 俺のやることそこで黙って見てろ。おう見せてもらおうじゃねえか。 이후 또다시 3년 뒤인 2018년 미래의 미라이가 개봉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호소다가 자라는 가족 이야기를 들고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 명성이 빛바랜 명성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일단 괴물의 아이부터는 호소다가 홀로 각본을 썼거든요. 기존에 오쿠데라 작가와 함께 했다가 이제는 홀로서기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호소다 취향이 많이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작들에서 보여준 강하게 반전되는 모습도 없이 좋게 말하면 호불호 없는 평탄하게 나쁘게 말하면 매력없이 흘러가는 아쉬움을 남겼죠. 괴물의 아이로 58억 엔 이상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지만 미래의 미라이로는 28억 엔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 용과 죽음기 공주가 공개되었죠. 사실 저는 이 작품의 예고편을 보자마자 싸했거든요. 보자마자 우리들의 워게임과 썸머어즈가 생각나는 비주얼인데 막상 영화를 봐도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물론 감독이 이 작품이 썸머어즈2라고 이야기도 했으니 사실은 우리들의 워게임의 후속의 후속이겠죠. 근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워게임에서 보여준 플롯의 반복, 썸머워즈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세계관이란 점이죠. 딱 호소다가 잘하는 느낌의 미녀와 야수 한 스푼 넣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호소다가 잘하는 연출인 페이드 인아웃으로 영화의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건 역시 계속 잘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보이기 위해선 영화가 잘 나와야죠. 스토리가 좋아야 이런 연출의 빛을 보는 것인데 점점 자가복제가 심해지고 발전되지 않으니 팬들은 제발 호소다가 각본을 쓰지 않길 바라게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아도 여전히 호소다 영화는 극장 영화로서는 훌륭합니다. 특히 그림체와 연출은 멀티플렉스의 큰 스크린으로 볼 때 화려함을 자랑하죠. 하지만 전작인 시달소 서머즈, 늑대 아이와 같은 감동은 더는 호소다 영화에선 보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너의 이름은부터 날씨 아이, 수즈메의 문단속까지 재난 3부작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다잡은 신카이 마코토가 전 세계적으로 재패니메이션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달 동안 그보다 먼저 인정을 받은 호소다는 점점 빛바랜 명성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최근 호소다 마모루는 끝이 없는 스칼렛을 2025년 11월에 개봉한다고 밝혔죠. 기존 3년의 규칙을 깨는 모습과 일본이 아닌 다른 배경이라는 설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왕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바람의 검신을 연출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검술 액션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고편을 보면 기존 호소다의 톤과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장르인 다크 판타지를 잘 살린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번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전히 각본은 호소다가 직접 집필했다는 점, 기존에 해왔던 여성 캐릭터의 서사가 복제되는 게 아니냐는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호소다의 신작은 많은 관객을 설레게 하죠. 시달소 썸머즈, 늑대아이로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괴물의 아이 미래의 미라이, 영과 죽음깨의 공주로 작은 아쉬움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또다시 호소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앞서 말했던 호소다의 각본의 문제점, 자가 복제의 문제점 역시 언젠간 넘어서야 할 문제인 만큼 이번 끝이 없는 스칼렛으로 꼭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네요. 사실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이 흥하고 있는 요즘 미야자키 하야오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기에 또다시 호소다 마모루의 판타지, 신카이 마코토의 SF가 극장가에 활기를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이번 호소다 마모루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